반갑습니다. 무속과 사주의 콜라보 136강 흉화재액을 공부해요. 흉화재.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흉할흉, 재양화, 그 다음에 재양재, 액군 할 때 그 액이래요. 그래서 흉화재액을 공부하는데 썸네일이 뭐냐면 이런 흉화재학의 그 살이 있으면 살성이 있으면 불의의 재앙에 불의의 재앙. 잠깐만, 자기가 지금 쇼츠 찍은 거야? 조용히 나가시네. 공부 안 하고. 불의의 재앙이라는 썸네일, 그 다음에 관제구설, 상부상처,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이별, 별거, 그리고 천재지변, 돌발사고, 사기, 도난, 손재, 화재, 수재 등의 흉한 액을 당하는 운이 흉화재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마음 공부 엄청 마음 공부 그러거든요. 그리고 마음 먹기 달렸다 막 그렇게 마음 먹어. 그리고 조삼모사 아침에 밤에 막 계획을 세우는데 아침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그리고 막 일어나기 싫어 비와 귀찮아. 그리고 특히 이럴 때 직장 생활하는 사람 학교 갈 때 어떻게 하든지 아파야 돼.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이 있어야 돼. 진짜 나 막 특히 신병이 와가지고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막 시간이 가는 게 두렵다가 아침 되면 어떻게 하든지 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 많이 팔았지. 응, 엄마가 많이 아프지.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그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지만 이 마음 다스리는 게 제일 힘들어. 마음이 참 이게 막 요동치는 게 또 마음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마음을 고쳐 먹는 것이고 가장 힘든 것이 행동을 바꾸는 거야. 밤새 계획을 세우고 내일은 어디 누구 만나러 가겠다고 아침에 비 오고 눈이 오고 그러면 못 가기 싫은 거야. 이게 행동을 안 옮겨지는 거지. 그래서 행동으로 바꾸는 것이고 가장 고심할 것이 결단을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비 나 비식재야. 비식재 말이야. 그래서 가장 신중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야. 고심할 것이 결단을 내리는 건데 가장 신중한 것이 선택을 하는 거래. 마무리 짓는 거. 그러니까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용두사미 삶을 많이 살게 되더라고. 특히 이게 그 변덕이 좀 심한 사람들. 나머지는 끈기 있게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끈기 있게 한 가지를 초지일관하면 결국은 성공해요. 한 우물만 파면 된다 그러잖아. 물을 계속 파면 결국은 나오거든. 그래서 지하에 수맥 반드시 있으니까 얇게 파냐 깊이 파냐 더 깊이 파냐의 차이야. 얇게 파는 건 내공구 그걸 운이 좋아서 쉬운 데다 박은 거고 아주 깊이 파는 건 운이 나빠서 더 밑이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결국은 끈기 있게 파다 보면 내가 만나잖아. 물을 만나듯이 가장 중요한 게 루틴.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일을 한 가지 한 우물을 초지인관하면서 가다 보면 성공해요. 성공. 무조건 성공 안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행동을 바꿔 끈기 있게 그 일을 행하는 하루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된 게 초하룻날 선풍기 많이 켜고 손님 많이 봤는데 어저께 잠 안 자고 대구 가서 그 넓은 공간에서 계속 더운데 무지 더웠거든. 계속 얘기하고 아침에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이 좀 장애가 이쪽 뒤가 다 막혀서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 7월 칠석이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칠석이지. 칠석에 7월 칠석. 그래서 7월 달이 행사가 두 개가 들어있잖아. 7월 칠석과 백중이. 그러니까 이게 7월 칠석이 칠석이라는 의미는 칠성님한테 공을 드리는 달이다. 하늘에 계신 별성자, 하늘에 계시는 별신께 성신께 공을 드리는 달이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늘의 문이 열리고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7월 칠석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그 신가물, 조상가물, 그 다음에 인연의 합의, 재회, 건강, 자손, 관제, 구설, 송사, 사업, 창업, 금전, 승진, 취업, 진학, 합격을 위해서 그날 하루 기도를 하는데 왜 거기다 의미를 두냐면 한 번만 딱 문이 열리잖아. 그러면 문이 열릴 때 빨리 기도가 올라가야 돼.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 기도인 거야. 7월 7일 날 하루만 딱 문이 열리니 그때 이런 기도를 올리게 되면 칠성님한테 바로 올라갈 수 있겠지. 그래서 요게 그게 이 말뜻은 매일 밥 먹듯이 기도는 하겠지만 칠성님께는 그날 하루의 문만 열어준다. 그래서 칠석 기도는 그날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명다리를 받아도 명다리 자손은 칠성날 따로 기도를 올려주는 게
명다리는 1년 12당 아무 때나 받을 수가 있지만 그 명다리 받은 그걸 칠성님한테 기도할 때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문이 열리는 순간 기도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하루 이제 명다리 기도라는 거 이제 명을 비는 기도라 그래서 1인 77,000원 접수 이제 이렇게 하시라고 포스터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게 그 전에 나가야 되는데 출석 전에 이게 영상이 나가야 되는데 걱정스럽네. 자, 아까 우리 오늘 제목이 뭐냐면 흉화제액살이 그래서 살 중에서 흉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흉화제액살을 가지고 있는 신살, 그 중에서 고신살이 있어. 고신살은 호랩이고 고진살은 과부살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고진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고신살은 호랩이살이지만 같이 만나면 잘 산다 그래서 김 대표는 고신살을 입고 나는 고진살이 있어서 우리 둘이는 지금 29년째 티격태격하지만 잘 살고 있다. 그래가지고 천생연분 떡불이 배필이다 라고 우리가 전에 옛날에 유튜브 공부한 게 있었죠. 근데 지금 이제 비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보지만 내가 거기서 열심히 그때 엄마 천불난다 그랬지 김 대표가. 그렇게 연결해놨냐고. 그래서 이제 고신살을 공부해요. 고신살은 일명 상처살이라고 해. 이게 처야. 안에 여자 우리가 상중이라고 상 이렇게 써놓지. 상중할 때 상 이렇게 써놓은 거 봤죠? 상갓집 할 때 상중. 그래서 요거 고상자에다가 아내를 잃는다. 상처살이라고.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해. 상처살은 아내를 잃는다는 뜻. 손 이걸로 해야 되겠다. 머리카락. 상처살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이 상처살 있는 사람은 고독한 신세, 타양살이, 나그네 신세. 고독한 신세, 타양살이, 나그네 신세. 그러니까 고향에서 부모를 일찍 떠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김 대표보다 나나 중학교 때부터 밖에 나와서 공부했잖아. 김 대표도 섬에서 저기 고흥으로 나와서 공부하고 나도 너무 머니까 설악이다 엄마 아버지가 내 동생이 2년 차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자취를 시켜주더라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왔잖아. 그리고 계속 살아서 집에 가서 있을 날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양살이를 하게 된다는 게 신살이 참 신기한 게 그대로 살아. 신살도 사주 꼴이니까. 그리고 나그네 신세야. 정착 못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야 이렇게 있지만 옛날 같으면 떠돌이 생활한다는 거지. 특히 김 대표님 개사일주 나 을사일주잖아. 역마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돌아다니겠어. 지금 우리가 엄청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어제 새벽 1시에 대구 갔다가 아유 이제 나그네 신세. 그만큼 역동적인 삶을 산다는 뜻. 그 남자는 아내를 잃는다. 상처살이. 그리고 여자는 상부 남편을 잃는다. 그래서 이게 고신살이야. 여자는 남편을 잃는다. 고신살. 여자는 아내를 잃는다 해서 고신살이고 남자는 고진살.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를 잃고 여자는 남편을 잃는 팔자가 바로 흉화제약의 안 좋은 살이야. 그러니까 흉사를 공부하는 거야. 결국 한마디로 말해 흉사를. 그리고 첫 번째 여기가 고신살이 뜻이 뭐냐면 고신살은 이걸 고진살이라고도 해. 고진살이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그냥 고신살이라고 많이 읽어요. 홀로 앉아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바람이다. 고신살 있는 사람. 외로워 못 산다는 뜻이야. 그리고 육친덕이 없고 형제덕도 없다. 육친덕이 없고 형제덕도 없다. 이 자체가. 그리고 상패가 빈번하니 이거 죽음도 많이 생기고 좀 망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여자 얻으면 얻을수록 여자가 죽는다는 뜻일 수도 있어. 이런 남자는 빈번하니 고향을 떠나면 길하다. 차라리 고향을 떠나서 와 있으면 괜찮대.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리 요거는 이런 살 있는 사람은 외갓집에서 키우게 하거나 친가에서 키우게 하거나 외갓집에서 키우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있으면 상패를 당하니까 요때는 배우자가 없을 때 하니까 뭐 집안이 잘못되는 거지. 폐가 망신한다는 폐가 망신한다는 거기에 이 폐가 급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래도 사대 가에서는 공부를 하신 분들은 친정에 갖다 놓거나 친가에 가서 좀 크게 해. 그 대운 빠져나갈 만큼. 그렇게 우리가 왜 유독 엄마 여기 강코치 엄마가 외가 누구 손에 컸다 그랬지? 그래 그럼 그런 경우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야. 그 시기에
그리고 편인을 깔았잖아. 그러면 외할머니나 친할머니가 키우는 거야.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고 길러준 엄마가 따로 있다는 뜻이야. 편인은. 그리고 외롭고 빈곤한 살이다. 그 다음에 고신살은 남성은 타향에서 외로운 신세가 되어 숱한 우여곡절을 만난 뒤에 자수성가하는 살이다. 그냥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을 다 겪고 대운을 잘 타며 용신대운이 들어올 때 김 대표가 딱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76살에 나나 시아버님이 19살에 돌아가시고 20살에 저기 어디야 그 신학대학에 떨어졌다고 바로 서울 올라와서 사촌형이 하는 염색공장에서 그냥 33년 동안 정말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이제 3년 전에 대운이 55에서 인성대운을 타면서 용신 월지가 묘월이니까 억부용신이 들어오면서 일하지 마. 그 편인 도식이 왔으니까 일하지 마. 이렇게 되면서 일 안 하고 지금 이제 저렇게 그냥 편히 좀 계시지. 그런데도 태지를 깔았으니까 투덜투덜 되시는 거를 남들이 보면 꼴밤맞이 짓인데도 본인은 모른다. 태지니까. 남녀 궁합, 사업 궁합에서 꺼린다야. 그러니 내 거에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옛날에 내가 사주 가서 남편 잡아먹는다, 자식 먹는다, 이 며느리 된다 해서 쫓겨났잖아.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신살이 사람을 애매하게 죽일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엄청 잘 쓰고 있잖아. 그거는 요 살이 대운을 바꿔버리면은 잘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대운에서 이 궁합을 볼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도 서로 우리가 그냥 일반 자평진전이나 현대 명리학에는 월지를 보거든요. 월지를 궁합으로 보는데 요거 고신살이 있냐 없냐도 사업 궁합에서 본다. 그래서 고진살이 있는 사람은 승려, 수녀, 철학인, 복술, 점술인 등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 점술인 등 사주가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많이 있어. 그러니까 바로 나도 고란살, 여자 고란살, 남자 고진살이 무당하잖아 결국은. 그래서 화개살과 고신살이 같이 있는 사주는 적중률이 높다. 이 뜻은 철학을 하거나 점을 칠 때 화개살 플러스 고진살이 있어. 고진살. 그래서 나는 진과 미가 있잖아. 화개살과 고란살이 같이 있으니까 점을 잘 보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은 우리 김 대표는 없어. 화개살이 없어. 그래서 무당해도 안 돼 이분은. 그냥 이렇게 살기는 해도 적중률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상담은 안 된다는 거야. 명리를 하든 뭐를 하든 철학을 하든. 이렇게 이제 이거는 고서에 나와 있는 거. 그 옆에 다른 게 있으면은 잘 맞히겠지. 재성 있는 사람이 마무리를 잘 해줘요. 재성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론을 잘 내줘 상대방한테. 그래서 고신살은 생년, 띠, 생월을 보고 많이 보는데 왜 생월을 보냐면 월지가 35점이잖아. 부부궁합은 월지하고 일지를 같이 보는 건 아시죠? 월지하고 일지를 같이 조가 맞으면 좋다고 해서 월지 일지를 같이 보는데 속궁합은 일지와 일지끼리 지지를 보는 거야. 같이 맞대야 되니까. 근데 있잖아. 이 부부궁합은 월지와 일지를 많이 본다. 대신 그래서 여기도 요거는 생년띠와 월을 보는 거야. 이게 왜냐면 당사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신살은 현대 명리가 아니잖아. 당사주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재를 누누이 말하지만 해묘미가 삼재가 왔지만 그 해묘미는 조상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리고 해묘미는 20살까지는 해묘미가 삼재가 해당이 된다. 연지가 앞에 초년운이니까. 근데 우리같이 50대에는 해묘미가 필요 없다. 뭘 보냐? 58세 이후에는 시지도 중요하지만 일지하고 월지가 중요하다. 삼재를 볼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보게 되지만 그래도 띠보다는 연월이 더 중요하고 파가 틀려지긴 하지만 이건 우리가 학문을 공부하는 거니까 나와 있는 걸 본다. 그래서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거는 12지지구. 그 다음에 12지지 중에서 쥐띠는 인월이 태어난 사람. 그
그다음에 소띠는 인월에 태어난 사람, 호랑이띠는 4월, 토끼띠도 4월, 용띠도 4월, 그다음에 요거 뱀띠는 7월, 말띠는 7월, 미도 7월, 그리고 신유술은 같이 요게 이제 음력으로 7월, 8월, 9월은 해해해. 그리고 돼지띠는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고신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생이며 여기 용띠가 4년이 되면 올해 용띠인 사람, 아니 올해 용띠인 사람 올해 4년이 됐어. 그럼 고진살 년이 되므로 이때는 상대방과 생사이별하든지 상복을 입기 쉽다라고 해서 당사주는 이렇게 오게 되면 용띠들은 포괄적으로 용띠들은 올해 이런 일을 겪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얘를 잡아주면 괜찮아. 오화가 있거나 사후 방합으로. 그리고 진을 여기 이거 진유가 있으면 진유합으로 잡아주잖아. 그럼 이게 벗어나. 그래서 합충 형파가 더 중요하다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당사주는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다 똑같아. 10명의 용띠는 다 나랑 똑같은 사람 50명 있잖아. 50명의 용띠는 다 올해 일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이 당사주의 맹점이야. 허점이야. 근데 현대 명리학에서는 지제 합충 형파를 보면 빨리빨리 가려고 내가 그랬지만 이거 하나 봐봐. 내가 정미잖아. 정미생. 그리고 갑진. 정미, 갑진. 그리고 을사. 그리고 신사지만 안 벗어났지? 올해가 을사년이야. 을사년. 그러면은 요게 삼재지요. 삼재. 편재가 삼재야. 삼재에 걸렸어. 편재가 삼재에 걸려 있어. 그러면 이게 복삼재냐 악삼재를 볼 때 이거하고 이 동태만 보면 되잖아. 그러면 4, 5미 방합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요거는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잖아. 뭐 끌어오거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서 화로 만들어놔. 화 4, 5미 방합 화가 만들어. 그러면 나의 격궁용신은 격궁이 화야. 그러면 이 격용 때 돈을 번다 그랬지. 그래서 올해 활발하게 편재의 돈을 많이 이게 재성이 활발해지겠지. 그게 뭐냐면은 그럼 이건 복삼재지. 요렇게 깊이 들어가서 이 사람이 복삼재인가.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을사년이 이렇게 돼 있어. 요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같은 해수가 있어. 해수는 뭐야? 사해충하지. 그럼 돼지는 안 좋겠네? 사해충을 하니까. 근데 요거를 잡아주는 게 옆에 미라는 게 있어. 그럼 해묘미로 잡아주기 때문에 사화가도 얘 못 때려. 그러면 얘는 그냥 무탈무해야. 그냥 평삼재야. 요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게 복삼재야. 근데 옆에 이 해수를 잡아주는 게 사해충 딱 때리니까 그게 악삼재야. 같은 돼지띠도 평삼재와 악삼재와 그걸 찾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바로 현대명리고 여긴 그냥 50명의 용띠는 죄다가 올해 이렇습니다 하고 보는 거예요. 재밌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쥐띠 사업인 인생과 동업하면 쥐띠가 올해 사업을 하러 왔어. 근데 나는 쥐띠야. 근데 상대방이 호랑이띠하고 동업한다면 말려야 돼 이거는. 사업이 부진해지고 종래는 파산한다. 언제 파산하냐? 지금 하면 인묘진해. 빨리는 묘의 인묘진 때 인해 시작해서 진년에 끝난다. 길게 가면 3년 가고 안 그러면은 이거 신월이 된 인신충할 때 깨지거나 이런다. 동업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참고하는 거예요. 과숙살도 있고 과숙살이 뭐냐면 과부살. 사주에 들어있으면 독수공방한다. 요건 이제 과부살이야. 그래서 과숙살은 부부 인연이 부족하고 생이별하고 사별한다야. 고란쌀하고도 똑같은 말. 넓은 천지에 의지할 곳 없는 신세, 늦가을 하늘에 외기력이 날아가니 슬픈 눈물 금할 길 없다. 그러니까 밤에 남편이 편재 만나러 가서 조강지처 정재가 눈물 흘린다는 뜻이야. 이 사주는 애인 만나러 남편이 나간 거 아니야. 다른 집 가서 잔 거 아니야.
우리 집 나한테 와서 안 자고. 그래서 과숙살은 그렇게 표현하면 돼서 과숙살은 한평생 한이 되는 것은 고독하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같은 거는 주강지트 앞에 놔두고 옆 한방 두 방에 막 첩을 아예 들였잖아. 지금은 개금 다른 집에서 들키지 않고 살림을 차리고 나중에 들키지. 반드시 비밀은 없으니까. 그래서 과숙살이 있는 내가 내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거를 사주를 공부해서 알게 되면 이해를 하지만 모르고 흥신소 쓰면서 뒷조사해서 그 남편 잡는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더 자꾸 깨지기만 하지. 그러니까 내가 병리를 공부하면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밖으로 도는구나. 근데 그게 평생 가진 않아. 30년 주기로 언젠간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 그러니까 들키지만 말고 나한테 걸리지만 말아라 하는 마음으로 바로 모르는 게 약이다. 그게 현명하지 않을까? 그럼 나도 같이 바람 피든지. 그건 말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명리 공부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과숙살이 있는 사람은 상관짓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남편을 막 극하게 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내가 고치면 되지. 그럼 밖으로 편지집을 안 나가겠지. 중년에 당한 액은 이건 안 좋은 액은 전화위복이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 젊어 고생은 사서 한다. 중년이 뭐야? 연월 일시 중에서 20살부터 40살까지 지나서 40부터 60살까지 아니면 자기 대운으로 나는 그러니까 38부터 58세까지가 중년이야. 응. 초년, 장년, 중년 했을 때 초년은 18살, 18부터 38살까지는 장년, 청년, 그리고 39살부터 58세까지가 중년이라고 59세부터 78세까지가 말년이야. 그래서 요때 당한 그런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고 되지만 요때 요걸로 인해서 전화위복이 되는데 바로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뜻이야. 젊어서는 돈을 주고도 고생을 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이렇게 하는 데는 젊었을 때 다른 회사에 집어넣잖아. 경험하고 와라. 그 CEO가 공부 수업을 시키듯이 40세 지내서 처음 서강이 비친다. 딱 40이 아니라 운수에 따라 틀려지는 거야. 41이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8대운으로 가니까 48살부터 서강이 비친 거고 요거 이 사례. 48세가 되니까 뭔가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더라고. 돈을 벌어주셨다는 뜻이야. 서강이 비친다. 그러니까 자기 대운수를 꼭 보셔야 된다는 거. 40부터라고 말하면 안 돼. 나처럼 이렇게 8년이 늦어지는 사람은 욕먹어. 선생님이 개뻥치지 마세요야. 그래서 41, 42, 43, 44 항상 그걸 보고 요런 살이 있으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합니다야. 그래서 이 액을 면하려면 부처님 전에 지성 공덕해야 된대. 그러니까 그래서 비구니 스님이나 여자이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도 부처님을 모시니까 막 108배를 통해서 천수경을 통해서 법문을 통해서 부처님 전에 초하룻 날 천수경을 통해서 법문을 하잖아. 불보살님께도 이 공양미를 올려드리면서 한 달 동안 잘 부탁합니다. 남편이 죽어가 가부가 된다는 살이야. 여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래서 내가 쫓겨났잖아. 고란살, 과숙살이 있으니까 내가 왜 쫓아냈는지, 근데 왜 나를 쫓아냈는지는 이제 알게 된 거야. 이해하니까 그쪽에서는 자기 아들 보호한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난 너무 잘 된 거야. 그 사람 사주를 보니까 완전히 수바다야. 난 수다 보면 뭐 거기 있었으면 내가 죽었어. 그래서 사주 공부하고부터 서운함 땡큐 베리 마치야.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 거야 세상에. 그래서 여기 있잖아. 승려, 수녀, 독신 생활하게 되는 예가 많고 독신 하는 예가 많고 결혼해도 부부운이 불미하며 이별, 별거, 이혼, 사별 등이 많다. 그러니 김 대표하고 나는 알콩달콩 꽁냥꽁냥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잖아 지금. 그치? 이게 그래도 어찌든 이렇게 가는 길을 똑같이 갈 수 있는 게 끼리끼리 만난 거야 바로. 과숙살표. 이거는 생년을 말하는 거야. 생년을. 그래서 그리고 월. 나는 을사일주기 때문에 그건 또 합으로 맞춰주는 거고 우리는 지금 요거를 그냥 띠하고 요거만 공부하는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12지지 띠를 가진 사람이 태어난 달. 그래서 나는 진월에 태어났잖아. 축이 없지. 그러니까 없지만 이거 없지만 을사일주도 가숙살이다. 그거는 이제 그 일주를 가지고 공부할 때.
아, 여기 있다. 아, 진월이네. 쏘리. 그러네. 양띠니까 진월생이네.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21살 때 일이었어. 30, 40, 50.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38년 전에 이걸 본 사람한테 하필이면 우리 정하나 친할머니가 가서 보고 와서 나를 바로 겟아웃 시킨 거 아니야. 진짜. 근데 몰랐는데 그거를 5년 전에 알았다는 거. 5년 전에 알았다는 거. 지대로 하면서. 오케이. 그래서 양띠가 진월생인 거야. 여기 어디 있어? 유가 미월생이지. 유가 미월생이지. 그러면 이게 같은 가숙살과 고진살을 만났으며 고란살과 가숙살 고진살을 만나면 괜찮다는 거야. 액땜을 한번 하고 남으니까 요거를 보고 생월하고 띠를 검토해 본다. 닭띠가 미월에 만나 했는데 그러면 우리 유로는 없네. 묘월생이니까. 거봐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로 공부하면 안 맞잖아. 지금 우리 유로의 그 현 상황이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3, 4번은 기회가 있으니까 세 번째 기회가 온다는 거. 우주에서는 3번까지 이혼은 용서하고 허락한대잖아. 3번 결혼 후. 이제 한 번 남은 거 그 한 번은 이제 이렇게 잘 하면 돼. 이게 위로하는 거야? 아니면 희망을 주는 거야? 이게 나 말해놓고도 이상하다. 소띠 어딨어? 소띠가 술. 소띠가 술월인데 봐봐. 그건 사별한 거잖아. 이거는. 남편을 사별한 거잖아. 이쪽이 이렇게 경우. 그러니까 이게 가숙살은 독수공방이야. 고란살은 독수공방인데 살아놓고도 따로 사는 거지. 여기는 그냥 사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사주에서 남편이 날아갔을 때 뭐 부성 인묘가 됐다거나 아니면은 그 남편이 자기 명이 그거밖에 안 됐을 때 그렇게 본다. 그래서 만약 가숙살이 있는 사주에 정관과 인수가 같이 있으면 종교 계통의 지도자로 높은 지위에 있게 되며 신앙심과 신통력으로 앞날을 예지하는 선경 지명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여기에 내가 만약 정관이 있었으면 저기 지도자가 되기 나는 편관이 있잖아. 근데 관성은 관성이겠지만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 내가 정관이 있어서 무당이 안 했을 거야. 편관이기 때문에 무당을 하는 거야. 우리가 무당을 여기서 만약에 내가 정관이 있으면 절을 했을 거라고. 주지 스님을 했을 거라고. 비구니로 머리 깎았을 거라고. 근데 내가 편관이니까 무당을 하는 거야. 이해했죠? 정편관이 그렇게 직업이잖아. 정관과 편관의 직업이 나눠잡으면 내 사주에 만약에 정관이 있었으면 나는 머리 깎고 비구니 스님을 했을 거고 편관이기 때문에 무당을 하는 거야. 대패살이 세 번째가 이제 대패살이야. 대패살은 크게 망한다는 거야. 패한다. 그래서 화재수 상문살을 조심해야 돼. 자기 사주에 대패살이. 그러니까 대패살의 월이나 대패살의 그 태어난 표를 보면 그러면 이리저리 바쁘게 동분서주하여도 이익되는 것이 별로 없다. 대표살 있는 사람은 이게 바로 용두삼인 거야. 시작은 했는데 결과물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벌리기만 하고 마무리 못 짓고 사업한다고 막 대출 받아서 열심히 벌려는데 집에 돈 갖다 주는 거 없는 거. 그리고 대출을 못 갚는 거. 돈은 버는 거 같은데 대출 갚을 돈이 없고 다른 데로 돈이 새는 게 바로 이런 대패살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단점이야. 안 좋은 거. 일생의 재앙도 늘 따른다. 그리고 부부금슬이 없고 화목하지 않다. 대패살 있는 사람은. 그래서 대패살은 참 이게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거야. 대신 재물이 많으면 신병이 따른대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고. 그래도 있잖아. 봐봐봐. 나는 부자 한번 돼보고 싶다. 신병이 와도 나는 큰 재물을 한번 가지고 싶다. 라는 사람 손. 안 드는구나 다. 그럼 여기는 마음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그게 바로 이건 거야. 돈이 많으면 뭐해? 내 건강이 중요한 거지. 이게 신병이 무병병도 됐지만 몸에 병이 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골골한다는 뜻이야. 이게 몸신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신병이라서 무당사주라고 지금 순간 생각해야지 다들. 그래도 일단 내 몸이 건강.
그러니까 이게 몸신자를 써서 몸에 병이 따른다야. 그러니까 나는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남이 다 쓰는 거야. 내 자식화가, 내 마누라가 쓰는 거야. 아니면 내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고 나는 집에서 돈은 많은데 아프다. 그래서 이 몸신자 쓰시면 돼요. 신병이 따르고 가난하면 건강 장수한다. 가난하면 건강 장수한다야. 대패살 있는 사람들. 재물에, 그러니까 대패살은 돈을 많이 벌어야 있다는 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자기는 단명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내지 말아야 하며 크게 실패한 후 전문 기술자를 명성을 얻는다. 그래서 자기가 실패함으로 인해서 그걸가 전화위복이 되고 거기서 공부가 돼가지고 다음에 명성을 얻고, 이거 있잖아. 경락 마사지사가 자기 몸이 아파서 경락을 받으러 다니다가 결국은 내가 마사지사가 된 사람을 20대부터 봤어. 나는 내가 왜냐 몸이 자꾸 지금 벌써 이렇게 초하루부터 힘들었다고 목소리 안 나오고 여기가 막 마비가 와가지고 너무 힘들잖아. 그럼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가는데 아니 어떻게 하다 선생님은 이런 걸 배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도 못했어요. 허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꼼짝도 못했는데 마사지 받으러 다니다가 내가 배웠어요. 이런 말을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계속 들었다.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야. 자기가 몸이 되게 아파서 몸을 크게 한번 아파보고 나서 전문 기술자로 명성을 얻는 거야. 잘 고치는 사람으로. 중년을 지나면서 재혼이 따르고 말년은 편안하다. 이게 바로 초년고생은 사서도 해라. 중년부터 대운을 바꾸면서부터 돈과 편하게 살려 산다. 돈, 재물이 있다는 뜻. 그러니까 사주 공부를 해서 초년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실히 알면, 선생님은 특히 많이 30대 분이 48, 45부터 아니면 51, 52살부터 돈 걱정 안 하고 30년 살아요. 그러면 10중 8구 다 그래. 아직도 멀었네. 내가 근제까지 언제께 사냐 그러면서 세상에 와.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내가 말을 해야 돼. 나는 58 경술 대원만 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30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있듯이 겨울엔 춥고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지요. 지금 겨울입니다. 곧 지나면 봄이 오는데 그게 빨리 오는 사람이 그 늦게 오고 있는데 그 겨울 동안 내가 봄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오니 본인은 월지에서 격을 찾아줘서 정말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금 운에서는 네가 3년이든 5년이든 10년 동안 그게 전문 기술자가 돼서 그걸로 앞으로 30년 큰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주려고 합니다 하고 설득할 줄 알아야 돼. 그러게요. 아직도 20년 동안 죽으셔야 되겠네요. 힘들어 죽겠네요. 어떡하죠? 이러면 진짜 큰일 난다는 거. 반드시 그 사람한테 마무리를 줘줘야 돼. 희망을 넣어줘야 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굿하면 내일 당장 좋아져요가 아니야. 부적 쓰세요. 누가 나한테 우리 삼산돈 친구가 자기 너무 힘들어 선생님한테 부적 쓰러 왔다가 삼산 돌아버렸잖아. 어저께 그 친구 자주 공부하겠지만 부적 써서 그 사람 어떻게 운을 바꿔나. 심신한동이야 부적도요. 그 경명주사에 그 글 속에서 기운이 나한테 와서 순간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뿐이지 그냥 180도 확 바꾸지는 않아. 부적을 지니면서 또 나도 노력해야 돼. 세 번째 대패살이라고. 대패살에 세 번째 공부할 때 나쁜 액을 면하려면 후선 없는 혼백을 제사 지내면 좋다. 백중제사. 내가 대패살 있는 사람. 요건 또 틀려. 천간이야. 그래서 유로는 간목에 나는 을목인데 태어난 거. 그러면 나쁜 액을 면하려면 후손 없는 혼백을 제사 백중 아니면 무자 9월 9일 날 지내면 좋은데 만약에 간목이나 을일간이 나는 축년을 만나고 여기 간목이 술을 언제가 술년이 올 거 아니야. 무신년 사오미 그다음에 신유술 술이 올 때 이렇게 술이 올 때 요럴 때 아니면 술날 축날 지내면 되는 거야. 내가 운이 너무 많이 나쁘다. 이런 운이 왔어. 그러면 아주 초에 그냥 제대로 한번 조상님 제사 한번 지내주고 아니면은 축일이나 축날이나 축시나 축월에 뭘 하면 좋겠다는 거지. 그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기일가는 진 작년 갑진년 여기 생년 저기 저는 기후생 기후생 연천간이지. 그러니까
기요생의 기는 진년에, 작년에. 아니 이거는 생월을 따지는 게 아니라 기토일간 기토일간 말고 연천간 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기요생이잖아. 여기도 기요생이 여기도 기요생이잖아. 그러면 작년 갑진년에 진년이 오면 이런 조사 이런 제사를 지내주면 좋다는 말하는 거야. 낙이 내 생월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요때는 진월에 뭘 하면 돼. 진적 같은 거. 진월에 진적을 하거나 진월에 조상 한번 이렇게 할 일이 생기면은 진월에 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병은 축년에. 축년에 뭐 기축년 이런 식으로 축년에 아니면 축월에. 축월에.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야? 신이니까 미월에 내년에 정미년에 그리고 아니면 진적을 하려면 미월에 6월 달에 떼약버세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그건 응용이고 원래 여기는 진월에 태어났으면 이런 대패살이 있을 거래. 그래서 맨날 내가 묘에 왜 하필이면 묘월이냐 진월에 나와야지 했는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 간목과 을목은 진토 하나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했어. 한대명리에서. 근데 여기에서는 기요생의 기토를 가지고 천간에 있으면 진월에 나오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내가 연월의시를 다 봐서 합충 형파일을 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월에 태어났는데 옆에서 인묘진으로 잡아주거나 진미파로 깨주거나 그러면 이거는 대패살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 판단이야. 이거는 꼭 합충 형파이고 연월의시를 봐야 된다. 진을 잡아가거나 진을 깨주면은 대패살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적랑살이라고 했대. 적랑살. 그래서 사주에 적랑살이 있으면 화핵을 조심해야 된다. 화핵을 조심해야 하고 예터를 지키지 말아야 된다. 고향에서 살지 말라는 뜻이에요. 오래된 내가 태어난 곳에 있지 말고. 그리고 또 다 하는 거. 상관 있는 사람은 새 집 들어가면 3년 안에 폐가 망신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사람도 헌집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예터가 뭐야? 헌집이잖아. 오래된 건물로 이사를 가지 말아라. 오래된 건물에서 살지 말아라는 것도 응용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지. 대신 상관은 새 집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잘 써먹는지 알아? 반드시 이 다음에 결혼시킬 때 자제분 결혼시킬 때 여기 결혼시킬 때 새 집 분양 받아주시면 큰일 납니다. 3년 안에 얘네 못 삽니다. 얼마나 세상에 그 사람한테 머릿속이 딱 자식이라면 그냥 끔찍한 사람들인데 새 집 사주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식상을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기억 속에 있다가 상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새 분양 받아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 돼. 사업을 하던 사무실을 얻던 아니면 집을 가던 장사를 하던. 근데 새 거 좋아하잖아. 상관은 새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가 상관이 많이 있지만 이런 귀신업을 하는 거 아니야. 잘하는 거지. 직업으로. 재물의 흩어짐에 빈번하니 천리강산에 홀로 방황하게 된다. 정랑살 있는 사람은. 그리고 하는 일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끊어지게 돼야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수가 있다. 이게 정락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정락살은 갑을 이것도 천간으로 얘기하는 거지. 있을 때 허망한 세월을 한숨으로 보내니 주색을 삼가하여야 한다. 특히 남자가 이렇게 기요생이 자월에 태어났으며 이게 뭐야 이거 주색 이거 밤도하고 자오묘유 중에서 요거는 볼매도와 요거는 몸도와 그리고 요건 밤에도와 이건 반짝도와를 했잖아요. 밤에 할 일이 뭐가 있어? 이거지. 이건 정자를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는 주색을 삼가해라는 거야. 여자와 술을 삼가해야지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다섯 번째 팔패살이라고 있대. 팔패살은 소년 시절부터 아기 따르고 일찍 고향을 떠나. 그러니까 요거 닭띠가 여기 자년이 오면 조심해야지. 경자년 같은데 난리 나겠지. 팔패살은 소년 시절부터 아기 따르고 일찍 고향을 떠나 타양살이를 하되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향이 유럽지가 못해서 빨리 내보내야 돼. 유학을 보내야 되고 팔패살을 가지고 태어나면 초년에 하는 일은 용두삼위꼴이야.
그러니까 처음에 천연에 잘 나간다고 해서 저기 뭐냐 이렇게 막 읍소되지 말라는 뜻이야. 막 그냥 막 방방 뜨지 말라는 또 이거는 아이고 곧 코꾸라진다는 말 정해져 있다는 거야. 이거 88살은. 그래서 33, 40대 그러니까 초년이니까 30대 이전까지 20대, 30대 잘 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뜻. 먼 타향에서 질병에 걸리거나 크게 낭패를 본 후 중년 이후에 봄에 산천이 꽃빛을 발복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흉살은 다 중년과 말년을 잘 사는 사주기 때문에 요런 살을 요렇게 띠가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이 오면은 이거를 가지고 들이 읽어주면 돼. 반드시 48세 이후는 누구든지 다 성공한다. 지금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그리고 그때 잘 살면 뭐해요? 그러는데 60, 70, 80에 박스 주시면 안 되잖아. 그리고 역지사지. 지금 직장 70대, 80대도 직장 알아보려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내가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거를 설명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게요. 그때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는 거야.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은 연월일시 관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찝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꾸 말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88살. 매사에 실패와 방해자가 많고 놀랄 일이 많이 생기니 늘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천간에 생년 여기 기호생이라든가 나는 정미생이잖아. 나는 정이잖아. 근데 월치가 이게 아니야. 다행히 정화가 진월에 태어났잖아. 정미생이 6월에 태어났잖아. 그렇게 되면 88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야. 정미생이 6월에 태어났으면 88살을 그리고 기토생이 수월에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연천간에 병질, 병술, 뭐 병호가 있을 거 아니야. 병생이 2월에 태어났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축생, 뭐 신축생도 있고 신미생도 있고 신사생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신연천간에 가진 사람이 진월에 태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이렇게 만약에 이제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기 무신생이잖아. 무가 그래도 묘월에 태어나서 다행히 진월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2월 26일생인 거야. 박경진이하고 김 대표하고 똑같은 날 음력이 있는데 박경진이는 진월이 돼버렸고 김 대표는 묘월인 거야. 그것도 신의 한 수야. 조상복 있는 거야.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제 본다. 그 다음에 6번째 천랑살이라고 공부해요. 천랑살은 사주 안에 있으면 천재지변에 놀라고 천재지변은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이라고 하는 거잖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랑살은 천재지변에 놀라고 관제구설을 조심해야 된다. 관제구설을 수명이 짧지 않으면 자손에게 근심수가 있다. 왜 자식 앞세우는 부모들 있죠. 그분이 바로 이게 있는 거야. 사주에. 엄마가 오래 살고 아버지가 오래 사는데 자식들이 먼저 보내잖아. 그러면 그 사주에는 천랑살이 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들을 앞세웠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천랑살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무녀가 될 수 있대. 천랑살이 있는 사람은 무녀가 될 수 있대. 그래서 천랑살은 오기가 주위에 득슬거려. 오기라는 뜻은 뭐냐면 동서남북 중앙에 오방이야. 우리가 동그라미 있잖아. 동서남북 중앙에 아주 빼도 박도 못하고 돌아서도 다 이게 주위에 득실거린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사람도 귀신이잖아. 나를 뜯어가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그런 오기가 동서남북 다 오방에 다 있다. 100가지 일이 실패한 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 기후생은 안 태어났어. 나는 여기 안 태어났어. 자기 거에 태어난 거에 이런 사람은 돌부처님, 미륵신에게 공들이면 액을 만내. 이거 허공기도라는 뜻이야. 허공기도. 미륵. 그러니까 도선사 석불정기도. 무조건 하셔야 된다. 이런 사주는. 도선사 석불정기도가 딱 맞다. 그게 바로 미륵신 허공기도예요. 병진이 해월생이십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기도하니까 내가 대상이 없이 그냥 육개살 방향에 기도하잖아. 허공 기도하잖아. 그래도 시간이 되면은 그 도선사라든가 그러니까 바위를 미륵신이라고 그래. 미륵신에게 공들이면 액을 면한다. 돌 붙여 금
금의 기운이 강한 그런 부처님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무녀였다. 그러면 돌로 모시면 된다는 또 부처님을 돌부처로. 이해했죠? 이게 돌이 말이 짱돌 그 돌 얘기하는 거야. 경금이나 신금 얘기하는 거야. 여기 딱 해당되시는 분이 있었네. 허건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가 왜 수능날 저기 설악산 거기 올라가서 하겠잖아. 바위에 이게 맞는 거야. 아들 시험 수능 보는 날 우리 올라갔지. 저거 잡아. 케이블카 타고 올라갔지. 저 수능 볼 때도 엄마가 도선사 가서 기도하셨어. 그러면 여기 맞는 거야. 도선사. 그래서 이제 올해도 수능 때 이제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성호 수능 때. 그러니까 이 사주는 그저 그냥 돌붙여 기도해라. 근데 만약에 무녀가 됐으면 그렇게 모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돌로 깎으라는 소린 거야. 그래서 7번째는 소랑쌀이라고 있대요. 소랑쌀. 그래서 남자는 상처하고 소랑쌀이 있으면 여자는 상부한다. 과부가 일찍 된다는 거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죽는다는 소리야. 이거는 사별을 한다는 소리예요. 사별. 그래서 구설수가 또 빈번하대.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은 매사 용두삼이다. 중년을 연기할. 그러니까 모든 신살은 이렇게 흉살은 일단은 초년에 다 고생을 해야 되는 거야. 중년이 되면서 발복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 중년을 연기해 비로소 발복한다. 그래서 소랑쌀은 이익을 면하려면 남에게 원한을 지지 말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에게 적선을 많이 해라. 베품을 많이 하면은 이거는 면한다. 그러니까 나 여기 있네.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어. 아니야, 또 맞아. 자꾸 있잖아 이거를 저기 현대명리에서는 이렇게 본단 말이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연도 그지만 일간도 보는 파가 있어. 일간으로도. 근데 이게 난 정미 어디 갔어? 정 신월이 아니야. 그리고 병인 아니야. 기해 아니야. 그 다음에 유 아니고 여기 또 아니기 때문에 없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을사생이었다면 그렇잖아. 을사생 그러니까 뱀띠였으면 을사생이 진월에 태어났다면 이렇게 살으라는 뜻인 거야. 지금 내가 을사일주지만 을사생이 진월에 태어났으면 내 사주를 바꿔서 만든다면 그러니까 하나의 사주를 만든다면 나는 정미생이지만 내가 을사생이 진월에 태어나면은 소랑쌀을 가지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남에게 적선을 많이 하고 사시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액이 넘어갑니다. 올해 진월에 태어난 아기들이 소랑쌀이. 그렇지. 올해 을사년에 진월에 태어났으면 이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그 적선하는 그런 업종에 있으면 좋지. 월지가 진월이니까. 적선은 식당도 괜찮아. 밥을 베푸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를 많이 주잖아.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 그거 해주면 돼. 그 독거노인들한테나 아니면 무료 급식에 내가 가서 봉사하면 돼. 분양회 가고 봉사. 그렇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바로 적선하는 거예요. 혹시 먹거리. 왜 내가 이렇게 했니? 요거는 먹는 거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니까. 만약에 이제 요렇게 돼 있거나 요렇게 돼 있으면은 옷 나눔을 많이 하거나 이렇게 돼 있으면 아니면은 여기는 한의사가 돼가지고 무료 침 같은 거 많이 놔주고 그런 봉사하고 살면 되지. 이렇게 태어났으면 요거는 이제 뭐 식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요거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기부 많이 하면 되고 화급금하니까 돈 많이 벌어서 요거 입장에서 여기 재성이잖아.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기부하세요. 돈으로 기부하세요. 요건 돈으로 기부하시고. 그래서 8번째 파가쌀이라고 있답니다. 파가쌀은 조상이 남긴 재산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속을 지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지키는 게 그 사주에 파가쌀이 있어서 그래. 그러면 고향은 이롭지 못하고 여기도 산촌이나 전원 도시가 기라든가 산속에 나는 자연인이 되거나 저기 수목이 많은 그러니까는 그 나무와 돌이 많은 곳, 땅이 많은 곳으로 가서 사는 게 좋다. 파가쌀은. 그러니까 봐봐. 조상이 남긴 재산을 받았어. 근데 우리가 둘이 형제야. 근데 조 형제는 고향 저기 농사 짓고 그냥 성실하게 살아. 근데 이 한 사람은 그걸 팔아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뭐 하겠다 그래서 못 지키는 거야. 이게
요거에 이거에 차라리 고향은 이롭지 못하고 한다 그래도 요 일을 하고 있으면 괜찮다는 거야. 농사 짓고 그냥 이러고 있으면.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돈이 많이 갑자기 졸부가 됐으니까 뭘 해보겠다 하면 안 된다는 뜻. 그냥 떠나세요가 아니라 분주한 삶을 산다. 엄청 분주하다. 그리고 실패수가 빈번하고 인연떡이 없다. 파갈살이 있는 사람은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일생 빈곤한 삶을 산다. 그러니까 남자한테는 반드시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삶을 면하려면 나무를 심어 푸른 동산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시골에 이게 뭐냐 요즘은 이런 걸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식목일 때 나무 하나를 사려서 가까운 산에 갖다 땅 파고 좀 많이 심어지지. 식목일 때 4월 5일 날 내 나이만큼 그냥 좀 심어놓으면 된다는 소리야. 나무를. 그래서 봐봐. 이것도 띠로 가. 정미가 묘월에 태어났으면 나는 이제 진월생이니까 그렇고 병미 같이 보면 돼요. 본인 거. 기생이 기호생이 묘월에 태어났으면 파가살을 가지고 있다. 특히 남자들한테는 위험하다. 계사생이 무신생이 어디 갔어? 묘월이네. 나무를 심어 푸른 동산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근데 끄떡하면 버섯 따러 가려고 그러고 아주 하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버섯 이러고 있으니 참 주색을 삼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거 엄청 좋아해. 주색을. 근데 지금 이게 도화잖아. 이거 어디 갔어? 이거 도화잖아. 그리고 이게 뭐야? 역마잖아. 광역역마. 이건 도화하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이제 신유대운이 들어오면서 편인편이 들어오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야. 묘충. 아홉 번째 관제 삼형살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삼형살 앞전 시간에 인사신 삼형살 공부했지. 그런 인사설 삼형살이 자주 있으면 관제 구설이 많아. 그리고 심성은 착하나 인덕이 없다. 아까 인사신 삼형살 역마는 배품을 잘한다 그랬잖아. 생지가. 인덕이 배품을 잘하는데 나는 없다는 거잖아. 돌아오는 게 없는 거야. 베풀어도 나중에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다. 이게 그 말인 거야. 배품은 잘하는데 인덕이 없다 이거야. 아니 근데 선생님 배품을 잘하는데 왜 인덕이 없어요? 배품을 잘했는데 나한테 돌아올 때는 안 좋게 돌아오는 게 바로 이거야. 삼형살의 나쁜 점. 착해 생지니까. 인덕과 조상덕이 없음을 탓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몸을 다친데 또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야. 그리고 수족에 흉터가 있으면 나쁜 액이 물러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 보고 옛날에 어디 보러 가면 혹시 몸에 흉터 있어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 있었지. 명리를 보러 가거나 그러면은 혹시 몸에 흉터 있어요? 몸에 흉터 있어. 아 그러면은 액땜한 거예요. 하는 거. 이게 안 좋은 액을 공부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액땜한 거 있어요. 그리고 삼형살 특히 지금 신월이기 때문에 지금 요거 신월이기 때문에 요 인과 사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그냥 점을 빼거나 인위적으로 가서 그냥 몸에 좀 칼을 대거나 수술할 일이 있으면 요때 하면 돼. 차라리 이달에 수술할 일이 있으면은 요 달에 하게 되면 그냥 액땜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형살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궁이 분리해서 극자한다. 자식을 극한다야. 아까 편인 공부했잖아. 임극식 하는 거잖아. 편인은 임극식 하는데 너무 자식한테 오냐 다 해줘서 임극식 하는 거지. 편인을 깔고 때 자식이 잘못되는 건 아닌 거예요. 행위를 그따위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편이 있는 사람은 자식을 홀로 쓰게 하는 것도 좀 가르쳐주는 공부가 돼 있으면 임극식을 안 해. 알아서 하게끔 해줘. 엄마가 해줄게. 뭐 해줄까 그러지 말라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부부궁이 분리해서 극자하고 배우자 이별. 왜 그러냐면 그 편인이 또 배우자 궁이잖아.
그리고 편인이 임극식 편인도식 한다 그래서 같이 봐야 돼. 궁성으로. 그리고 자녀운이 없다. 해줘도 나 지금 상담을 많이 하면 재산도 많이 주고 막 정말 대학원까지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엄청 키워놨는데 엄마가 돈이 없는데 나 몰라라 해. 71살, 72살, 74살 그분들 지금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게 있어서 아마 그럴 거야. 나는 니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엄마가 지금 돈이 없는데 막 의사 마누라 의사 저기 남편을 뒀는데도 용돈을 안 준대. 이랬을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또 부모가 바르게 안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하고 인연을 끊을 수도 있고 남과 다투면 간지수가 따르고 착한 일과 적선을 많이 해야 된대. 그래서 이렇게 정미생이니까 진월이지. 이건 또 나 해당이 되네. 바로 나는 관제살과 사명살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식상이 있으니 상관이 있으니까 또 상관 경관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남과 다투면 관지수가 따르고 내가 불리하다는 거야. 그리고 착한 일과 적선을 많이 해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거 나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래서 10번째 육합살이라고 있어. 그래서 육합살이 그게 우리가 육합이야. 그 명리학에서 말하는 육합이 아니에요. 삼합 육합이 아니에요. 방합 이런 게 아니고 육합살은 부부간에 백년해로를 하게 된다. 요건 되게 좋아. 육합살이 있으면 부부간에 백년해로를 한데 단 금술은 좋으나 속히 이루고 속히 패하니 기쁨과 슬픔이 고쳐진다. 아주 부부금술은 엄청 좋은데 좀 가난하게 사는 집 있어. 근데 그 집은 정말 부부금술이 좋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부부금술은 되게 나쁜데 부자로 사는 집 있어. 뭐 그러면 아까 앞에 것중 고진살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 고란살이라든가 고진살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든. 고신 막 이런 게 그렇게 참 게 깊이 공부하면 하고 아름이 생기는 거야. 사주 안에 형충파의 흉성이 있으면 손재수 특히 더 빈번하대. 육합살이 이제 여기 보면은 표를 보겠지만 사주 안에 천을기인이 있으면 대부귀 명상이다. 천을기인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놓은 거잖아. 아예 옥황상제님께서 보살펴 주라고. 근데 이거는 있으면 안 좋다는 거. 대신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형을 잡아주고 충을 잡아주고 파 잡아줄 때는 잠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럼 그 좋은 일이 생길 때 또 올 때를 사주 공부해서 때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요때 나 요거 이렇게 손재수가 빈번하니까 지금 모아놓고 손재수 안 당하게 어디다 묶어놓거나 좀 이렇게 내가 그때 조심하면 되지. 손댈 수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지. 장치를. 육합살은 말년에 재물이 풍족하고 나쁜 액이 들어와서 실패가 거듭되면 인간 구제 사업을 하면 된대. 활인업을 하며. 그래서 요거 정미생이 해월에 태어나는 거구나. 아니면 기가 축에 개가 무가 무월에 이렇게 이거 보면 돼요. 월지 천간에 해당되는 사람 없지 여기는. 내 친척 중에 아무도. 그래서 11번째 대모살이라고 있대요. 대모살은 천지대살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에요. 아주 흉살이야. 하늘과 땅이 다 나를 죽이려고 그래. 이거는 하늘과 땅이잖아. 하늘과 땅이 그냥 크게 죽여. 조그맣게 죽이지도 않아. 그래서 이 대모살이 엄청 그냥 살모사도 엄청 무서운 뱀이잖아. 그것처럼 이렇게 대모살이 그런 살. 사주에 있으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심신이 고단하고 부부가 생이별이고 지인 배신 등으로 슬픔에 빠져들 수가 있다. 아주 되게 나쁘다. 그래서 명산대천에 기도하고 적선공덕을 통해서만 피할 수가 있다. 대모살엔 반드시 복록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요거 적선이 그 적선지가 필요여경이라 그래서 적선을 많이 하면 반드시 자식이 잘 된다 그랬어. 후대가 잘 된다고. 그래서 이게 불법에서 나온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사람한테 베품을 나눔, 식상짓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무료로다가 서정쌤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시간을 다 해가지고 오픈을 해서 하는 것도 적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무업을 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적선하는 거야. 그건 100% 적선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여기 행하고. 그러니까 무업을 하면서 본인의 재능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돈 안 내고 공부하세요잖아.
적선이에요. 잘 행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정의 6월 보면 여기 병술 해당되는 사람 없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없지만 반드시 대모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하면 된다. 12번 사관살이 있어. 혈혈단신이며 고독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의지할 게 없고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소리야. 나 혼자만 그냥 주위에 사람이 많아도 사관살을 가지고 있으면 외롭다. 그리고 조실부모하거나 형제 분리가 된다. 그러니까 왕따 당하는 거야. 그리고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고 승려가 아니면 단명하는 사주다. 그래서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아주 옛날에 보면 빨리 절에다 갖다 놓잖아. 애기들을 단명을 하니까 머리 깎고 이 아이 받아달라고 주지스님한테. 그래서 이렇게 아예 오래 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 수명을 이어주는 독의 액땜하면 흉이 사라진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되면 대수대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명다리를 받거나 무속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 대수대명, 명다리. 그리고 본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맞게 개운법을 알려주는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지만 우리가 하는 건 대수대명과 명다리 기도를 해드리는 거다. 사관살이 있어. 이제 마지막이자 12번째 사관살 중에서 여기 사관살 있는 사람은 건강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고 이 사관살 있는 수족 절단이 일어나고 폐질환의 문제가 생기고 물의 문제, 불의 문제. 그러니까 장마통이나 아니면 어디에 물에 휩쓸려 가거나 화재로 사망하거나 코로나 독감으로 사망하거나 이렇게 교통사고로 수족이 절단되는 사람도 사관살이 있는 거예요. 미륵전에 공들이면 흉을 명한다.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허공기도. 그게 이게 명산대천 특히 큰 바위나 이런 거 미륵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거든. 바위 앞에 가서 큰 공을 들이면 돼. 큰 산에. 그럼 바위가 많은 산 악산 가면 되겠네. 악산 관악산. 그렇지. 그리고 도선사 석불점. 악산에 가면 돼. 악산.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산. 전라도가 금의 기운이 강하니까 전라도 땅에 있는 산 기도. 월악산. 그렇지. 그래서 질투를 당하기 쉬운 팔자인 것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팔자래. 그래서 승려나 무당 사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관살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질투도 많이 당하고 100%도 공으로 안 들어오고 나는 막 그냥 그런 선거에서 이렇게 뭐 이런 일을 겪으면 이거는 있잖아. 승려나 무당 사주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래. 그러니까 인복이 없다, 돈복이 없다, 부모 복 없다, 남편 복 없다, 자식 복 없다. 다는 요런 사주인 거야. 요런 사주. 대신 신복은 있는 거잖아. 부처님께 빌거나 천지신명령께 빌면은 먹여주거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님 복만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나 30대 초반에 해도 안 될 때 어떤 무속인 선생님이 그러는지 경란씨는 다 없다. 인복이 없지만 무인성 없는 거야. 인복이 무인성이거든. 그리고 돈복 없었어. 아버지 복 없었어. 충미충을 계속 치니까 진미파. 내가 진미파잖아 월지에. 사주 공부하면서 알게 됐다는 게 참 신기해. 그분이 하셨던 말, 그 무속인이 나한테 하셨던 말이 이렇게 사주 공부를 하면서 세상에 알아간다는 게 나보고 첫 번째 인복 없다 그랬어. 여기 사주에 찾아봐. 인복이 뭐야? 나 무인성 사주잖아요. 무인성 사주지. 당연히 인복 없겠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냐면 부모복 없다 그랬어. 부모복이 없다 그랬어. 당연하지. 부모가 백호로 앉아 계시잖아. 백호살로 앉아 계시잖아. 아버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 백호살은 호랑이 물한테 물어가냐 교통사고로 죽거나 여기 부모공이기 때문에 백호살을 가지고 있으면은 안 좋은 흉살이잖아.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등락의 갑을 해서
뭔가 아빠가 나한테 돈을 주셔야지 내가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승승장구할 텐데 하필이면 딱 대학 갈 나이 돌아가셨잖아. 부모가 없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 형제복 없다 그랬어. 여기 앉아있잖아 형제궁이. 형제복 없다 그랬어. 다 없어. 네 번째 자식복 없다 그랬어. 자식복. 자식복이 왜 밖에 없어? 목생아 해야 되니까 나는 자식을 많이 놓으면 설을 많이 해야지. 자식복 없는 거야. 자식 키워주려고 내가 힘이 빠지지. 자식복 없다 그랬어. 다섯 번째 돈복 없다 그랬어. 왜냐면 이게 돈이고 이게 돈이잖아. 진미파를 계속 때리니까 이거는 3개월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망하는 거야 계속. 진술충미가 3개월에 한 번씩 오지.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3개월 동안 돈 버는 거 딱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진술충미 때 그냥 깨지는 거야. 특히 만약에 축이 오면은 축진파 할 거고 그리고 술이 오면 술미형 칠 거고 그러니까 이것도 돈복이 없는 거야. 돈복이 없는데 단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신의 복이 있다 그러더라고. 신복이 있다 그러더라고. 신복이 있다 그러고 이 신이 뭐야? 신은 인성 집만 하세요. 기도하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면 이게 순환 상생이 잘 돼서 수가 식상을 생할 거니까 여기를 제어해 줄 거고 그리고 수가 없다 보니까 여기가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수를 쓰면 여기도 물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등등등등 하면서 신복은 있습니다. 경란신은 신복이 있으니까 기도하며 돈, 명예, 권력, 인복 다 생기는데 왜 보험을 상관생제만 하러 다니십니까 했어. 상관생제 돈은 그럼 뭐해. 계속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보험은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면 이거였어. 토가 이 토는 토국수를 하지.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진이 있고 미가 있으면 얘가 할 일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문서 보험 일을 한 건 맞아. 얘가 할 일을 만들어주는데 보험 일을 한 건데 보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여기는 기도 문서 그다음에 라이센스라 그랬어. 나만의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는 보험은 그냥 상관생제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잖아. 그래서 기도하면 얘네들이 돈이 할 일을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더라고. 그래서 2013년부터 계사년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비가 들어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상담을 하면 100일 기도, 22일 기도, 40일 기도가 들어와서 그 돈으로 내가 생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 돈에서 그 기도 가는 곳에 돈 주고 초사고 역으로 이게 잘 썼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그분이 왜 이런 말을 했고 왜 기도를 하려고 했던 거를 명리공부하면서 5년 전에 깨달았다는 거. 그러면 또 여기 보면 정이 오화가 근데 나한테는 을목일가는 요거가 필요하다고 했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5월에 태어났으면 또 이게 들어와 사간살이. 그래서 귀에 굴면 귀걸이 코에 굴면 코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대신 내가 미가 정미의 옆에 오화가 있으면 미가 오미아파로 또 잡아주면 또 폐가 그러니까 합충 형파일은 무조건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로 단순 판단하면 큰일 나. 합충 형파가 있으면 얘 잡아주면 끝나는 거잖아. 그 5월에 태어났다가 잡아갔다고 해서 5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합으로 끌어가주면 이거 사간살을 잡아주는 것뿐이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여기를 보면은 요런 사간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요런 특히 질투를 당하기 쉽고 그래서 그 말 하는 거지. 주위에 인복이 없고 되는 일도 없고 결혼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막 안 하면은 이거 파짜라잖아. 신병이다 무당파짜. 머리 깎고 해도 안 돼 머리 감고 절에 나간다 그러잖아. 근데 지금은 몸이 너무 많이 아프고 되는 일이 없고 돈도 안 따르고 막 죽기 살기 힘들면 그냥 무병이 신병이다 그러고 승려 쪽보다 무당 쪽으로 많이 몰고 와. 무당들이 더 많이 양성이 되거든. 이유는 여기는 속세를 떠나는 거고 무당은 현실 속에서 속세 속에서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니까 이쪽을 많이 선호해. 여긴 다 놓아야 되잖아. 자식도 버려야 되고 남편도 버려야 되고 여기는 지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여기가 더 많아. 옛날엔 여기가 더 많았고
옛날에는 여기로 가거나 아니면은 화료계로 빠졌다고. 안 좋은 팔자가. 근데 지금은 이쪽으로 많이 와. 그래서 오늘 공부를 됐어요. 그래서 12번째 흉하재액살, 아주 안 좋은 살이 요렇게 당사주 책에 보면은 태어난 내 띠가 월지가 이렇게 돼 있으면 12가지의 안 좋은 흉살이 있다는 거를 흉하재액살을 공부했습니다. 네. 네. 참고하자고 공부하는 거지. 요거 가지고 명리를 풀기에는 조금 너무 광범위하다는 거, 반드시 또 그것도 광범위하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배웠다. 편인으로 요걸 배웠다. 그러면 월지를 합충형파를 같이 배워야 된다.